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첫째 아이는 올해 5살이고요. 둘째는 이제 막 태어난 지 6개월 되어 제가 모유수를 하면서 키우고 있답니다. 다니고 있던 직장이 있었는데 제가 첫째를 낳고 두 번의 유산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는지라 남편과 친정회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인해 지금의 둘째를 가졌을 적에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가 되는 것이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둘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100번이고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혼자 돈을 벌면서도 건강히 잘 자라나는 둘째를 보며 행복해하는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앞서 두 번의 유산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유산하게 된 특별한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친정에서도 그렇고 그 원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제가 또다시 유산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고 회사까지 그만두게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다는 사실에 누구보다 기뻐하고 또 축복의 인사를 던져주셔야 할 시댁에서 저를 못살게 굴어 제가 두 번의 유산을 겪어왔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 저희 커플을 누구보다 잘 어울린다면서 응원을 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에다가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둘 다 어디 직장을 잃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방황할 일은 없을 거라며 부부가 가진 직업에 대해 무척이나 만족해 하셨어요. 전 그 당시만 해도 시어머니가 절 좋아라 하시는 줄 알고서 얼마나 좋은 결혼 자리냐며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시어머니가 하루는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근무를 마치고서 시댁에 들렸더니 시어머니께서 대뜸 용돈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며느라, 네가 대학병원 간호사라는 말에 내가 이 결혼을 찬성한 건 알지? 네가 만약 대학병원 간호사가 아니라 여기저기 동네마다 우후죽순 늘어서 있는 작은 병원의 간호사였으면 내가 절대로 너를 며느리로 두지 않았을 거다. 그나마 주변 친구들한테 들어보니 대학병원 간호사는 월급이 좀 된다던데. 네가 결혼하고 이렇게 입을 싹 다물고 있는 게 정말 낯설게 느껴지는구나. 시부모님은 네 부모님과도 같은 존재니까 앞으로는 네가 우리 부부의 용돈을 좀 맡아줬으면 싶구나. 시어머니는 그날 제게 시부모님의 용돈을 앞으로 책임지고 주라는 갑작스러운 말씀을 건넨과 동시에 저라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로지 저의 직업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시킨 거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셨어요. 결혼 전에는 쉽사리 느껴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는지라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답니다. 어쩐지 일이 잘리거나 구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좋다고 하실 때 돈에 조금 계산적인 분이신가 싶기는 했었는데 결혼 후에 대놓고 며느리한테 용돈을 달라면서 진상을 부리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어머님 앞에서 바로 용돈 30만 원을 건네드렸습니다. 참 바보 같죠? 결혼하고 일주일이 막 지났을 때였는데 시어머님이 남편도 없이 저 혼자만을 시댁에 불러서는 그런 말씀을 무기잡고 하시니 제가 바로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뜩이나 소심하고 또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답답한 성격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용돈을 드리기 싫다고 말을 하거나 남편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어머님이 저를 집에서 내쫓아 버리실 것만 같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남편이랑은 얘기를 해보셨죠? 라면서 뜸을 들이며 물어보기도 했었는데요.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딱 잘라선 네 남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니? 내가 걔한테 얘기할 거였음? 걔를 불렀겠지. 너를 불렀겠니? 너 참 눈치가 없구나. 라며 짜증을 내신 바람에 저는 입을 꾹 다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 30만 원이 제게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적은 돈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일단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면서 어머니께 돈을 입금시켜 드리고 난 후에 집에 가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런 소리를 저 혼자만 불러서는 강요하듯 하셨다는 것에서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단단히 실망한 듯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다음날 저와 함께 퇴근을 시댁으로 가줬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남편한테 그새 다 꼰질러서는 자기 편 들어달라고 데리고 온 거야? 너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얘가 참 영악하다. 간사하단 소리야 이거 사. 라면서 저를 나무라셨고요. 저는 저대로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한테도 30만 원 적은 돈이 아니라서 부부끼리 이런 문제는 반드시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말을 한 거고, 저희가 다시 온 건 용돈 문제를 좀 더 확실히 매듭짓자는 의미에서 라면서 이유를 말하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이 듣고 계시다가 제 말을 딱 자르시더라고요. 됐다.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는다. 당신도 쟤들이랑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니들도 집에 가. 라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돈 30만 원을 안 줘서 세상 치사한 며느리가 되어버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시부모님한테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찔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부모님 고집은 원래 이랬다면서 혀를 차더라고요. 결국 그날 아무런 합의도 대화조차 없이 저희 부부는 황급히 쫓겨나듯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저는 남편의 뜻에 따라 시댁에 따로 연락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굳이 잘못을 했다고 할 것도 없는데 혼인한 것이 불쾌하기도 했고 소심한 성격 탓에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도 몰라 그냥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돈 문제가 있으면 자기 핏줄인 아들한테 직접 상의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전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이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지 예측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후 연락이 또 없다면서 남편이 아닌 저를 통해 몇 번을 전화하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병원에서 핸드폰 확인이 힘들어 잘 보지를 못하는데 출근했을 때마다 연락이 와서는 제 사물함이 완전 진동으로 요동치게 만드셨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연락이 멈추셨어요. 제가 첫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저희 남편으로부터 전해들은 직후셨죠.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기도 전 남편이 저 힘들게 하지 말라면서 시어머니께 연락을 따로 드린 모양이었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도 남편에게 고마움과 동시에 시어머님 보기가 더욱 어려워졌죠. 정말로 어머님이 보시기에 제가 남편의 뒤에 꼭 숨어서는 자신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드려 임신을 했다는 기쁜 소식이라도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제 전화를 받자마자 임신한 년 안 괴롭히니까 걱정 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하시고는 더 들을 것이 없다며 전화를 끊으셨고요. 그렇게 저의 첫째 아이 임신은 축하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시작되었어요. 임신한 동안에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연락이 없었고 집안 자체에 제사가 없다 보니 명절에도 만나봤자 식사만 하고 마는 사이였는데요. 임신했을 적에는 설에 부르시지도 않더라고요. 임산부 먹이기 힘들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임신을 했다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려주는 밥상만 얻어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졸지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댁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러다가 출산을 하고서 시부모님이 아기를 보러 병원에 와주셨어요. 아이를 보며 기뻐하시는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살짝 관계 개선이 될까 싶어서 마음이 놓였는데요. 그날부터 무려 4년 가까이에 걸쳐서 시어머니의 저를 향한 히스테리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첫째 아이 모유수를 한다면서 술도 인스턴트 음식들도 다 끊었었는데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유난을 떤다고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시작으로 시어머니는 내내 저를 보란듯이 저희 집으로 애를 핑계대며 찾아오시는 날에는 꼭 손에 술병이나 치킨 혹은 피자 같은 것을 사오셨고요. 당연히 출산하고 나서 그런 음식들을 먹어도 되긴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엄마의 결정이고 자유잖아요. 저 또한 그냥 제가 좀 더 아이에게 건강한 모유를 수유하고 싶다는 마음에 아무 음식이나 술을 먹기 싫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꼭 난 정말 너를 이해 못하겠다. 내가 싫어서 일부러 안 먹는 거지? 그런 거지? 라면서 사사건건 음식을 가지고서 예의를 논하셨고요. 그러다가 급기야 저도 몰랐던 사실을 고백하셨습니다. 그간 남편이 시어머니의 입단속을 시키고 저를 괴롭히지 않는 조건으로 다달이 30만 원씩을 어머니께 용돈으로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걸 시어머니는 니네 남편은 나한테 매달 30만 원씩 보내오고 있는데 내가 너 이런 꼴을 보면 도저히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가 없다. 네가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쓴소리를 하네. 내가 어떻게 널 가만히 속 편하게 내버려 두냐고. 라면서 직접 제 앞에 털어놓으셨고요. 결국 저는 그 말을 듣고는 화딱지가 나서 시어머니께 나가는 소리를 처음으로 질러봤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세요!
라며 아주 비명을 질러댔죠. 엄마가 된 며느리가 남의 자식도 아닌 자기 손주를 위해서 좀 건강한 식단으로 밥을 먹고 싶다는데도 사사건건 유난 떨지 말라고 비난을 하고 욕 한 번을 더 해주려고 하는 시어머니가 참 미웠습니다. 급기야 자기 입으로 절 속 편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을 하던 그 순간 저는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오려는 거 왈칵 참기 위해서 시어머니께 소리를 지른 것이었어요. 매달 남편이 돈 30만 원씩을 입금해 오고 있었다는 것도 처음 듣는 말이어서 얼척이 없었고요. 저를 위해서 그랬다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이 사람도 자기 엄마한테 엄청 시달렸었나 보다 싶어서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말 그대로 원수였어요. 원수. 그럼에도 그 후 시어머니가 집으로 사과 박스도 보내주시고 아이 선물이라면서 애 옷도 사다 주셔서 그 후 저는 두 번의 임신을 더 하면서 금방 둘째를 낳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첫째를 키우면서 부족했던 점들을 기억해내곤 더 잘 키워보고자 노력하며 얼마나 고대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두 번 모두 임신 4, 5개월 차에 유산을 해버렸죠. 두 번의 임신을 했던 동안 시어머니께 직접 임신 사실을 고하면서 조금이라도 둘 사이에 서로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을 공유해보고자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런 저의 긍정적이었던 의도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제 말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셨어요. 마치 임신했으니 전화도 하지 말고 이젠 집으로 오지도 말라는 격한 부정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임신 사실을 고했다가 뭘 그런 걸 나한테 전달하고 그러니? 출산했다고 술 한 모금 안 마시던 고상한 너인데 나한테 생색내지 말고 잘 키워라. 또 음식 가려 먹는다고 엄청 유세 떨겠네. 안 봐도 뻔하지. 라는 악담을 들어야만 했고요. 임신했다는데도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보란듯이 술을 사와서는 마셔봐 라고 건네주거나 안 마실 거 뻔하지. 그럴 줄 알았어. 혼자 유세 떠는 건 하여튼 알아줘야 해. 라고 비꼬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너무 받아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일을 하는데 일이 손에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남편 말고는 시댁 어느 누구한테도 축복을 받지 못한 임신이란 생각이 들어서 괴로움이 더 커져만 갔고요. 혼자 마음속으로 앓고 끙끙대다가 결국 스트레스 때문인지 갑작스런 출혈 증상을 보이며 두 번의 임신 모두 유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도 꼭지가 돌아서는 다신 시댁을 아는 척도 하면 안 되겠다면서 마음의 벽을 쳐대기 시작했어요. 연락은커녕 끝까지 주고 있던 용돈도 바로 끊어버리고는 아예 가족 간의 연을 없애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제가 다시 임신을 했었을 땐 저희 남편부터 시작해서 친정까지 나서서는 절대로 이번만큼은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라고 엄포를 놓아서는 시댁의 임신 사실을 고하기는커녕 아예 집 전화기까지 없앤 채 소리 소문 없이 산다는 식으로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남편의 주도하에 저 또한 이번만큼은 내 일을 지키고 싶다면서 시부모님은 없는 사람 마냥 생각하고 살았고요. 혹여나 집으로 쳐들어올까봐 저는 회사까지 그만둔 채 친정에 가서 한참 태교에 힘쓰다가 출산까지 무사히 했어요. 정말 임신을 한 거 가지고서 007 작전을 펼치듯이 오후발을 떨면서 출산까지 한 것이죠. 다 시어머니 때문에 말입니다. 둘째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곧 출산한다는 사실을 제가 출산하기 직전에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애가 하나 더 생길 거란 소식을 들으니 사뭇 놀라셨는지 그러니? 라고만 대답을 하다 끊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다시 보기 싫은 마음이 커서 굳이 알려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의 할머니시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보여드리기는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코로나로 내내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집에서 애만 키우며 친정 식구들만 들락날락거리게 하다가 지난 3월쯤 한번 시어머니를 초대했어요. 그런데 글쎄 시어머니가 손에 또 술잔을 들고 오신 겁니다. 저한테 출산했으니 회포라도 풀어야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들어오자마자 나는 술병 부딪히는 소리에 저나 남편이나 또 예민해져선 기분이 잡쳐지고 저는 저대로 시어머니께 모유수를 해야 하는데 무슨 술을 사오셨어요? 라면서 결국 쓴소리를 뱉었어요. 애가 둘이 되다 보니 이제는 그냥 시모 앞에서 대답만 한 채 답답하게 굴어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또 저러신다면서 한숨을 깊게 쉬는데 시어머니는 또다시 너 설마 애 낳았다고 또 유세 떠는 거야? 연락 안 하던 사이에
얘가 좀 괜찮아졌을라나 싶었더니만 이건 뭐 더 심각해졌네. 출산을 했으면 한 거지. 출산하고 나서도 술 한 잔 시부모랑 나누지 못한다는 게 정상이야? 말이 되냐고. 버르장머리 없는 것. 라면서 투덜대기만 하다가 싸늘한 분위기에 도망치듯이 집을 나섰습니다. 정말 그 꼴을 보니 죄 없는 남편 얼굴도 괜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남편도 본인 엄마가 쪽팔리긴 한 건지 나이 들어서 더 저러는 것 같다면서 애써 면죄부를 주려고 애를 썼고요. 뭐든 별로라면서 시어머니 얘기는 그만하란 말을 남긴 채 애만 다시 돌보며 육아에 용을 쓰고 살던 어느 날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시어머니가 대낮에 또다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친정엄마가 저 도와주신다고 저희 집에 와 계셨는데 졸지에 친정엄마랑 시어머니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게 된 상황이었죠.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는 지난번에 저한테 잘못한 것이 내내 걸렸다면서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 저한테 주려고 사오신 것들을 잔뜩 부엌 식탁 위에 올려두시더라고요. 뭐 소고기부터 시작해서 과일도 몇 가지 들어있었고 제 건강 챙기라면서 임산부용 영양제랑 발포 비타민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사오셨어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눈치를 보고 있던 저희 엄마도 시어머니가 사오신 것들에 놀래서는 아이고 사돈 정말 많이도 사오셨어요. 이렇게까지 돈 안 쓰셔도 되는데 라면서 내심 고마워하셨고요. 저 또한 내심 감사하단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던 순간에 어머님께서도 내가 그간 아들한테 용돈을 받은 것도 있고 미안한 게 한둘이 아니라서요. 이렇게라도 신경을 써줘야죠. 라면서 멋쩍어 하셨어요. 그간 제가 봐오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에 저는 감탄을 할 지경이었죠. 당장에 상을 차리자면서 친정엄마가 갓 사온 소고기를 구워내겠다며 준비를 하셨고 시어머니 또한 저보고 앉아있어라. 요리는 내가 해갈게. 사온 김에 발포 비타민 한잔 할래? 라면서 물어보고 배려를 해주셨죠. 언제 또 이런 상황이 오고 있나 싶어서 네! 라면서 저는 기분 좋게 아이를 안은 채로 소파로 갔고요. 한참 부엌에서 두 어머님이 뚝딱뚝딱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분도 서로 어색한 건지 그리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도 뻘쭘하지 마시라고 부엌에서 TV 소리를 조금 더 키워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지 시어머니가 먼저 부엌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유리컵 안에는 뽀글뽀글하게 끓어오르고 있는 노란색 발포 비타민이 정말 보였고 자, 이거부터 먹고 소고기 한 판 때리자. 라면서 활짝 웃으며 건네주시는 시어머니 손에서 그 잔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연히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발포 비타민이 물에 보글거리다가 거품만 일며 잔잔해져 가길래 거의 다 녹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개운하게 입가심이라도 먼저 하자면서 입안에 딱 들이넣었는데요. 와, 정말 저는 그 순간 제 입에서 폭포수가 쏟아져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마시자마자 1초 만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발포 비타민 용액으로 추정되는 것이 제 입안에 들어와 목구멍으로 막 넘어가려던 그 순간 알코올의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쓰고 칼칼하고 결코 물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독한 맛과 향이 목구멍까지 닿던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뱉어버렸습니다. 공중에 구토를 하듯 그냥 목구멍에 남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버리겠다는 듯이 구역질을 해대기 시작했죠. 졸지에 고기를 접시에 담던 엄마가 놀래 뛰어오셨고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마자 제 입 밖으로 흘러나온 알코올 냄새를 맡으신 엄마는 이게 뭐야? 너 술 마셨니? 라면서 땅바닥에 흘려진 컵에 잔여물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와 제가 동시에 그 물 안의 용액은 순수한 발포 비타민이 아닌 알코올이 들어간 술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네요. 시어머니가 글쎄 어디다가 숨겨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술을 바로 발포 비타민에 섞어다가 저한테 들이미셨더라고요. 애를 안고 있다 말고 컵을 받아들여서는 제대로 확인을 해볼 새도 없이 저는 입안에 들이밀었고 그 바람에 먹자마자 느껴지는 알싸한 맛에 본능적으로 뱉어내 버린 것이었습니다. 나한테 뭘 먹인 거야? 라는 비명과 함께 아이를 당장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는 시어머니의 멱살을 쥐어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끌고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부엌 식탁 한켠에 올려진 시어머니 가방 안에서 소주 한 병을 발견했어요. 그걸 굳이 가방 속에 숨겨서까지 들고 와서는 저한테 한번 먹여보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진짜 저희 언니가 말한 대로 시어머니는 사이코패스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간 소주 한 잔을 시어머니 입에다가 부어줘야 하나 싶어서 가방 안에 있던 소주병 뚜껑까지 따려고 했는데요. 뒤에서 엄마는 일커진다면서 말리고 있고 옆에서 시어머니는 그러게 내가 주는 술을 좀 받아 마시고 깍듯하게 굴면 내가 좀 너를 좋아했겠냐. 얼마나 지가 고상한 줄을 알면 시모가 주는 술 한 잔을 거절하려고 칩 까다롭다고 별짓하려 다 하고 말이야. 내가 널 좋게 볼 이유란 게 없었어. 아니, 네가 자초한 일이나 다름없어. 라면서 조잘조잘 거렸습니다. 그러니 저도 술 먹고 알딸딸한 상태로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보다는 맨정신에 제대로 홍군형을 내줘서 다시는 내 앞에 얼굴을 못 내밀도록 개쪽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모가 사온 동그란 발포 비타민 통이 2개 정도 놓여져 있었는데 그것들 뚜껑을 모조리 따서는 안에 든 동그란 발포 비타민을 쏟아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이상이 벌어졌습니다. 손에 한 움큼 쥐어지는 발포 비타민을 들어다가 시어머님의 입에 넣는 걸로도 모자라 그 주둥이 안으로 물병을 집어서는 달달달 쏟아 부어버렸어요. 입안에서 발포 비타민이 부글부글 거리면서 들끓어 올라선 녹는다고 난리가 났을 터인데 저는 입 다물라면서 시어머니의 입을 한참 동안 부여잡고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아주 시어머니의 콧구멍 안에서 노란 발포 비타민 용액이 나오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몇 번 그러고 있다가 급기야 제 앞에서 자존심도 없는지 눈물을 보이던 시어머니의 얼굴에 놀라서는 시어머니의 고개를 바닥으로 밀어놓은 채 입을 떼니 시모는 입안에 노란 용액들을 제가 했던 것처럼 아주 폭포수 마냥 쏟아내더라고요. 콸콸콸콸 말입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레몬 맛의 비타민으로 인해 입안이 잔뜩 시었는지 으에 하는 포유와 함께 수돗물 앞에 가서는 입안을 한참 동안 헹궈내시더라고요. 눈물 콧물까지 쏙 뺀 채로 싱크대 안에서 한참을 그렇게 자기 입을 헹군다고 정신이 없으셨고 진정이 되고 나서는 멘붕이 오셨는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한 채 여전히 싱크대 앞에서 쭈그려서는 고개를 숙이고만 계셨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엄마가 옮기려 하셨던 소고기 같은 그릇을 집어와 거실에서 TV를 보며 소고기를 먹었고요. 친정엄마는 중간에서 이걸 다 누가 닦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제정신이 아닌 옆에 나가 분명하다니깐. 아휴, 이게 정말 무슨 난리야. 왜 저 모양이냐고 니네 시엄마는. 라면서 저를 향해 시모를 약올리는 부채질을 해대셨습니다. 제가 내버려둬. 지가 알아서 난리 피운 건 정리하고 가겠지. 라고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정말 한참을 더 싱크대 위에 기대고만 계시다가 자기 스스로 행주를 빨아와서는 바닥을 닦으시더라고요. 자기 입에서 나온 비타민 용액이랑 제 입에서 나온 소주 용액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 모녀 앞에서 바닥 걸레질을 한참 동안 하시던 시어머니는 집안이 좀 정리가 된 듯 보이자 집을 나가려 하셨고요. 그 와중에 자기가 사온 음식들이 돈 아까웠는지 도로 들고 가려고 부엌에서 봉지들을 챙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엄마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거 놓고 안 가? 있는 것도 도로 뺏기고 싶어? 라며 소리를 질러댄 바람에 시어머니는 놀래 자빠져선 후다닥 주랭나치듯 저희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2달 전 제가 마지막으로 본 시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어째 우리 집 시어머니는 손주가 태어났다는데도 며느리 구워 사는 생각밖에 하시질 않는 건지 지금까지도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제가 둘째 아이는 소리 소문 없이 낳으려고 했다는 것과 일도 그만둔 채로 편안하게 애를 키우는 것 같아서 본인 딴에는 괘씸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술을 같이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가 정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색을 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일까요? 뭐가 되었든 참 이기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어른 대접은커녕 그 난리에 푸대접을 하며 집에서 쫓아낸 것이죠. 곁에 두고 살아봤자 도움 한 번 안 될 것 같은 우리 시어머니를 정리하고 나니 이제는 누구 하나 저한테 강요하듯 술 마시라고도 안 하고 안 마신다고 주제넘게 핀잔도 주지 않아서 속이 너무 편하네요. 이대로 아이들 좀 더 열심히 키우다가 나중이 되면 간호사 일도 다시 하면서 맞벌이로 다시 씩씩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시어머니를 빼놓고 생각하니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속 편할 일도 참 많아지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